필요할 경우에 한국이 교량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중 간에 서로 관계가 좋을 때는 뭐 문제가 없겠지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꾸려나가는가에 큰 도움을 주실 우리 신정성 대사님을 모시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저 대사님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오늘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님을 큰 박수로 모두를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런 TPP에서 요즘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2014년도에 그럴 정도로 많은 분야에서 특히 제조 분야에서 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동북아 정세는 뭐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큰 동의는 역시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있다. 미국은 겉으로는 평화로운 중국의 발전을 부상을 환영한다 하면서도 역시 한편으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어떤 그런 견제 장치를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통상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두고 있던 비중을 아시아 쪽으로 다시 좀 더 높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재균형을 취한다. 또 그 전에 나온 말로서는 아시아 회귀라는 그런 피보트 에이시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요점은 결국은 미국이 아시아에서도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중국에 대해서 적절히 견제하겠다 하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죠. 물론 일본의 우경화는 반드시 중국의 부상만의 요인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역시 지난 20여 년간 역시 경제 침체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또 동북 대지진 같은 커다란 자연재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일본 국민들 스스로가 많은 자신감을 잃고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위기감이 겹쳐지고 이래서 아마 우경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많은 분들이 혈맹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는 혈맹 관계라기보다는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로 이렇게 상당히 변화해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연부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를 줄임말인데, 과거에는 공산주의 국가끼리는 소위 당대당 관계가 더 셌습니다. 이 정부와 정부보다는. 그래서 옛날에 김정일이가 중국을 방문하면 정치국 상무위원 거의 다 만나고 하는 것이 이게 당대당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제가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 6월에 제가 북경에서 국제회의를 참석을 했는데, 그때 시진핑 주석이 신아시안보관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신이라는 회의가 아시아 무슨 신뢰구축 회의인가 뭔가 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진핑이가 아시안보관을 얘기했는데 그 핵심은 그겁니다. 미국의 동맹 체제를 비판하고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에 의해서 한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시아에서 물러나라 하는 메시지를 작년 6월 달만 하더라도 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와서 지난 9월 달에 시진핑이 미국 갈 적에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너무 넓어서 미국, 중국을 다 포용할 수 있고 우리는 미국과 협력해서 아시아의 안보나 이런 여러 가지 질서를 구축해 나가겠다 해갖고 한 발 뒤를 뺐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시진핑이 그렇게까지 세게 얘기했던 거를 갑자기 물리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서 아마도 설명은 중국의 장기적인 목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니까 미국과 공존해야 하지만 앞으로 먼 훗날에는 아시아에서 자기들이 뭐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지 이제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여기 구한말 시대 때와 같이 이렇게 허약한 나라는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는 어엿한 중견 국가고요. 세계 14위 경제력을 갖춘 나라고 나름대로 국제사회의 발언권도 있습니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태평양으로 나가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보다도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중국으로 봐서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으로 봤을 때도 역시 중국을 견제하고 모호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더 상승하고 있다. 그 대신 또 우리가 갖게 되는 부담도 더 커지게 되겠죠. 그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제가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하고 호혜 평등, 한 나라가 너무 커지고 우리도 크고 있습니다만은 그 실질적인 차이는 더 커지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호혜 평등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 근제는 한미 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서 그걸 근본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전에 먼저 박수부터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 교류를 해 나가야 그런 그 좀 경쟁이나 갈등 관계가 해소될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제조업이라도 범용 제품 갖고는 중국하고는 좀 이제는 앞으로 그 경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특수한 분야, 중국에서 만들지 못하는 그런 분야, 그다음에 좀 더 첨단 부분의 분야 이런 쪽으로 우리가 R&D를 좀 투입을 해서 발전시켜 갖고 결과적으로 중국하고 항상 일정한 거리를 자꾸 이렇게 좀 띄우려는 노력을 해야겠다. 1월 21일 국제신문 사장 차승민 국제부의견 아카데미 수강생 1등 곽선생 여러분 함께 인사해 주시기